20세기 중반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린 이래 가장 많은 군사 충돌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남아시아에서는 2021년 이래 다소 잠잠했던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분쟁이 얼마 전 일어났었습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약 한 달간 이어진 위기 국면 속에서 양국 분쟁의 열점, 카슈미르 지역을 놓고 치열한 교전이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이번 대담에서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남아시아를 비롯해 전략 지역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노인규 선임연구원님을 모시고 인도 파키스탄 간의 군사 충돌에 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파할감 총격 테러를 시작으로 5월 7일부터 약 나흘간에 걸쳐서 인도 파키스탄 간의 공방전이 펼쳐졌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에는 또 극적으로 휴전에 이르렀었고요. 인도 파키스탄 분쟁 관련해서 휴전 이후의 동향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5월 10일 미국의 중재하에 극적으로 휴전이 성사되어 인도와 파키스탄 간 교전은 일단 멈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양국 간 긴장 해소를 위한 정치 외교적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일례로 인도는 4월 파할감 테러 이후 인더스강 조약 이행 중단을 선언했는데 휴전 이후에도 인더스강 조약이 아직 복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상대국 항공기에 자국 영공 비행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등 4월 파할감 테러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도와 파키스탄 모두 다음에 있을 군사 충돌을 더 염두에 두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긴장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부터도 서로를 염두에 두고 군비를 증강해 왔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인더스강 조약이라든지 항공 통행을 막는다든지 예,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인더스강 조약을 잠깐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 인더스강 조약은 이제 1960년대에 체결된 인도 파키스탄 간 조약입니다. 분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공동 수역을 잘 관리한 것으로 이제 평가되는데요. 2025년 4월 파할감 테러를 계기로 인도는 그 인더스강 조약 이행을 중단했는데요. 사실 이제 인더스강 이제 물 자체를 막는 건 아니고 이해를 듣자면 우리가 이제 9.19 합의를 이제 이행 중단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서 인도 파키스탄 분쟁의 배경과 어떤 맥락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1947년에 양국이 분리 독립 과정에서 카슈미르 지역에 대한 분쟁이 결국 파생이 됐다라고 저희가 배워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카슈미르 분쟁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 중 하나로 변모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연구원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분쟁은 지난 1947년 분리 독립 이래 78년 가까이 이어져온 분쟁입니다. 분리주의, 테러리즘, 그리고 핵 확산 및 군비 경쟁이 어우러지면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이제 역사적인 언급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는 이제 다종교, 다민족이 어우러진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기적인 통합국가로 발전은 못했고요. 지금도 이제 그 과정을 이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아직 온전하지 않은 가운데 다양한 이제 무장 분리주의 세력과 테러 전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도의 주권 및 영토 일체성이 위협받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파키스탄 역시 이제 맥락은 좀 다르지만 이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도와 파키스탄 모두 국제정치적 동향에 따라 이제 핵 억제력, 핵 보유국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그 재래식 충돌, 그리고 테러리즘, 그리고 핵 억제를 결합하는 형태로 이제 인도 파키스탄 분쟁은 이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는 양국의 핵 억제력에 따라서 전략적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서는 남아시아 용어를 좀 빌리자면 그 준재래식 충돌이 잦아지는 안정, 불안정 역설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역사적인 언급을 말씀을 드리면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1965년, 1971년, 1999년 등 4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특히 더 놀라운 사실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1998년에 핵 개발을 공식한 이후에도 양국의 무력 충돌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1999년에 카길 전쟁이 있었고 카길 전쟁을 포함해서 총 7차례의 크고 작은 군사 대치 및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카슈미르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1970년 전쟁을 제외한 모든 전쟁과 군사 충돌이 카슈미르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카슈미르는 굴곡진 인도 파키스탄 간 양국 관계에 있어 가장 뜨거운 화약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저희가 파할감 테러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에 카슈미르 지역 파할감 충격 테러가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유지되고 있던 어떤 아슬아슬한 이런 평화를 흔들어서 위태롭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 4월의 파할감 테러에 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사실 이제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인도에서는 분리주의,
또 지하디즘, 또 이제 마오이즘 등에서 이제 파생된 테러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크했던 2000년대에 비교해서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연평균 이게 테러 공격이 300여 건에 이를 만큼 인도는 적지 않은 테러 위협에도 이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카슈미르 지역은 테러가 이제 끊이지 않는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4월 파halgam 테러가 이전과 구별되는 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전과 달리 민간인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파halgam 총격 테러로 총 26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는데요. 이는 이제 157명이 사망한 2008년 뭄바이 동시다발 테러에 이어서 가장 이제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이제 인도 테러가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이 파halgam이 이제 그 힌두교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힌두교 분들이 찾고 있는데요. 파halgam에서 힌두교들만 골라 이제 살해한 점, 이 점이 사실 힌두교들을 중심으로 인도 전역의 공분을 자아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월 파halgam 테러는 카슈미르를 넘어서 남아시아 전반을 흔든 또 다른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가 2008년 뭄바이 테러 이후 최대였다.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힌두교도를 표적으로 한 테러였다. 예, 그렇습니다. 인도의 국교가 혹시 힌두교 아닌가요? 국교는 아니지만, 국교는 아니군요. 예, 국교라긴 그렇지만 힌두교에게 나름 특수한 위치를 이제 인정을 하고 있고, 또 파키스탄 역시 이슬람교가 이제 국교로 인정되고 있지만 신앙의 자유는 나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힌두교,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슬람교 그 특수한 위치를 이제 보장하고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교가 아니라 특수한 위치를 예,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종교다라는 예. 말씀이십니다. 네. 예. 5월 7일 발생한 인도 파키스탄 군사 충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파halgam 테러 이후에 결국 5월 초에 양국 간에 치열한 교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5월 7일부터 전개되었던 인도 파키스탄 간의 이 교전의 주요 사항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도와 파키스탄은 이제 5월 7일을 기점으로 나흘간 이제 치열한 교전을 벌였었습니다. 교전 기간은 비교적 짧았지만 이 군사 충돌 수위를 놓고 보면 99년 이제 카길 전쟁에 비견될 만큼 상당히 높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인도가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이자 이제 접경 지역인 파키스탄 판자부주를 직접 공격했는데요. 인도가 판자부주를 직접 이렇게 공격한 것은 1971년 3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 이래 처음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파키스탄 이제 판자부주는 인구 절반이 넘는 이제 그 주입니다. 상당히 큰 주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인도와 파키스탄은 자국의 군사작전은 신드로 작전과 이제 철벽 작전으로 각각 명명을 했는데요. 이제 이 모두 이제 자국의 행동에 이제 명분을 더하려는 이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도는 이제 신드로 작전을 통해서 자국의 군사적 우위를 제어하긴 하고, 파키스탄 및 카슈미르 안팎의 지하디스트 이제 무장 테러 세력에 대한 억제력을 이제 제거하는 데 이제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인도에 맞서 자국의 자위권을 강조하면서 드론과 사이버 공격 등 비대칭적 전술을 통해 인도의 재래식 우위를 상쇄하고자 노력하였는데요. 지난 5월에 인도 파키스탄 간 이제 교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5월 7일부터 약 나흘간 이루어졌었고, 이게 다양한 형태의 전투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 미사일 공격, 포격전, 이제 공중전, 전자전,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많은 이제 형태의 전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과거 이제 충돌과 이제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이전과 달리 파키스탄과 인도가 비교적 대등한 전투력을 보였다. 이제 이 점인데요. 이제 과거에는 인도가 이제 군사적 우위가 명확했다면 이번에는 비교적 대등한, 어떻게 보면 기대보다 파키스탄이 선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5월 7일에 있었던 공중전 같은 경우는 라파를 비롯한 이제 인도 전투기가 이게 격추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이 다소 선전한 이제 격이 되겠고, 다만 이제 인도가 이제 방공 전력이 우수합니다. 방공 전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파키스탄 측 드론 미사일 공격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제어했기 때문에 이제 인도의 군사적 우위는 유지되는, 그래서 비교적 어느 누가 이게 확실하게 앞섰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그 당시 뉴스 보도를 제가 떠올려 보면 인도의 라팔 전투기가 파키스탄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예, 그렇습니다. 전투기에 격추당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부각이 됐던 것 같고, 예. 거기에 따라서 인도의 그 어떤 공중 전력이 모두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거는 기대치에 비해서 그랬던 거지, 인도의 재래식 전력의 우위는 유지됐고 확인이 됐다라는 걸로 제가 지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냥 여담이지만 라팔기가 격추가 됐는데 인도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차세대 전투기를 아마 도입하려고 여러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라팔기 격추의 어떤 영향이랄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라팔기가 격추된 것으로 뭐 이게 많게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5대 이제 격추가 된 것으로, 그러니까 라팔을 포함해서 러시아에서 도입한 이제 미그나 이제 수호위까지 이제
격추가 된 것으로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분명한 것은 이제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가 격추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인도군 최고의 이제 관계자도 이제 이 부분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평가에 있어서 사실 라팔기가 추락이 됐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누가 또 책임이 있는지, 이게 군사적 운영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제 전투기 재원의 문제인지,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얘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담론이나 평가가 다르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 공군 아니면 인도군 전체의 이제 군사 태세에 대해서 약간 이제 언급을 하는 이제 모양인 반면에, 인도는 주로 이제 러시아 쪽에 이제 프랑스 전투기를 운영하고 있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중국산 이제 크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입한 것도 이제 중국산 전투기인데요. 사실 이제 그 격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이제 그 점에 이제 더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인도 이제 차세대 전투기 사업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군력 그 유인 전투기에 관련해서 두 가지 이제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나 러시아에서 이제 많은 전투기를 도입을 해왔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인도가 자체적으로 이제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제 자체 전투기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또 인도 역시 이제 5세대 전투기를 더 이상 이제 소홀히 없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인도 모디 총리가 지난 2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워싱턴을 방문했었는데, 공동선에는 이제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F-35를 인도에 제공할 어떻게 보면 토대, 그러니까 이제 워딩은 그렇습니다. 이제 워딩은 이제 그러니까 의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인도 안팎에서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 전투기가 많습니다. 이제 미그 21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노후 전투기를 이제 많이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도가 이제 러시아제 군사 체계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이제 F-35를 준다고 하면, 물론 러시아제 이제 S-400 방공 무기 체계와 F-35가 이제 같이 운영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아마 미국 측에서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이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 측 문헌을 이렇게 살펴보면, 미국과 인도가 국방 이제 방산 협력 부분에서 이제 협력을 더 키우겠다고 얘기는 했었지만, 사실 어떤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미국은 굉장히 까다로운 이제 그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인도 측 기대나 아니면 요구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큰데요. 이에 반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 군사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이제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디 총리 이제 미국 방문 전에 이제 러시아 측에서 이제 수호의 57을 인도에서 현지 생산하고 기술 이전도 하겠다, 이제 그런 파격적인 제안을 했었는데, 인도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라팔이 좋냐 별로냐라는 그런 아주 이분법적인 평가를 떠나서 그건 너무 단순한 평가고, 그렇습니다. 더 복잡한 그런 사정과 평가가 있을 수 있고, 그 이후 차세대 전투기 관련해서는 인도가 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를 할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해 주셔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전투기 도입 같은 것도 이 인도 파키스탄 군사 충돌의 함의 부분에 저희가 포함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더 저희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5월 인도 파키스탄 군사 충돌이 당시에 이렇게 빠르게 전개되면서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자칫해서 핵전쟁으로 확전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에 미국이 인도 파키스탄 사이에서 중재에 나서서 결국 이 휴전이 성사됐을 때도 핵 위기로 번진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이 좀 서둘러서 개입한 게 아니냐, 외교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딥톡의 후반부로 대화를 제가 마무리해 가면서 여쭤볼 게, 인도 파키스탄 간 군사 충돌의 그 함의를 뭐 정치, 외교, 군사 뭐 여러 부분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인도 파키스탄 양국 모두 이제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인도 파키스탄 군사 충돌은 핵무기와 무관하게 이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5월 10일을 넘기게 되면 이제 핵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우려가 이제 미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중재에 나서던 배경이 됐고요. 그 다음 이제 대외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 파키스탄 간 이제 휴전을 이끌어냈지만, 그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남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가 않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워낙 지금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한 연유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휴전을 받아들여야 했던 인도로서는 다소 이게 좀 씁쓸한 뒷맛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그 덧붙여서 이게 2000년을 기점으로 지난 25년간 인도, 미국 간 이제 파트너십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발전이 되었고 진행이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한계, 제약도 약간 이제 명확하게 좀 보여주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제 글로벌 안보를 전체적으로 헤아려야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바라는 만큼 이제 인도를 선택하고 파키스탄을 방기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인도는 다소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이제 미국의 행태다,
아마 평가하는 부분이 이게 특히 휴전 직후에 이제 많이 있었고요. 이 미국과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는 다른 나라들과 이제 비교가 되는 부분인데, 이제 인도 파키스탄과 관련해서 파키스탄을 주도하는 중국이나, 그리고 이제 항상 그래도 인도를 먼저 좀 생각하고 우선하는 이제 러시아에 비교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를 우선하지만 그래도 이제 파키스탄을 이제 버리지 않는, 관계하지 않으려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트럼프 얘기 들어서 인도나 파키스탄, 이제 남아시아 주요국에 어떤 행태를 보일지 이제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는 2차 대전 이후에 무력 분쟁이 어느 때보다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재 외교가 갈수록 제약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아마 이 부분이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서 확인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 파키스탄 이제 국내 정치적인 측면을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파키스탄 군사 대치 충돌에서 파키스탄이 비교적 선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이제 파키스탄 입장에서 주도했던 그 아심 무니르 이제 파키스탄 육군 총장이 이제 휴전 직후에 이제 오성 장군이 이제 원수가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파키스탄 역사상에서 두 번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흔치 않은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는 이제 국수주의 행태가 두드러지는 남아시아에서 군사 위기가 어떻게 이제 강경파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는지 이제 보여준 단적인 사례가 될 수 있고요. 물론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인도 역시 사실 모디충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수주의를 대표하는 강경파가 사태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강대강 대치가 이제 풀어지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를 긴장 완화를 위한 정치, 외교적 노력에 이렇게 좀 힘을 얻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군사적 함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인도와 파키스탄 모두 확전 우위를 통해 이제 상황을 주도하려는 이제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군사 위기를 더 빠르게 이제 진행시킬 개연성이 커 보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비교적 확전 방지를 염두에 두고 좀 자제하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즉흥적, 거부적 억제에 이제 입각해서 계산된 이제 압박 강함을 이게 강조를 하고 있고, 이게 앞으로 이제 새로운 뉴 노멀이라고 이제 인도 모디 총리가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이 계속될 개연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억제력과 재래식 전력이 이제 연계되는 이제 그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인도의 이제 군사적 우위는 이제 상쇄하면서도 이 국제사회 개입을 이끌어서 이 사태를 파키스탄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군사 위기에 임하는 최종 상태, 엔드 스테이트는 다를지라도 상당히 공세적이고 선제적인 군사 태세, 이제 운영 독트린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인도 파키스탄 간의 이번 군사 충돌이 다 마무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위험이 있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인도 파키스탄 간 군사 충돌, 변화하는 국제정치의 환경과 선임연구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전장 양상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한반도 안보에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담에서 이렇게 좋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노인규 선임연구원님께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